홍콩의 귀한 중국이 배후? 와, 이 소식은 간만에 제가 들고 아주 희망찬 소식입니다. 홍콩이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 거래 허용을 검토하면서 글로벌 코인 시장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덕분에 뉴스가 나오자 코인 가격이 25,000달러 선을 잠시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홍콩 정부가 시장을 개방한다라고 하니까 후오비를 비롯한 글로벌 거래소 그리고 글로벌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본사로 홍콩으로 옮기겠다라는 그 뉴스를 다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홍콩이지만 사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뒷배에 홍콩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중국의 뭔가의 암묵적인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간 2021년을 전후해서 봄을 전후해서 시장을 꽁꽁 잠가 걸었던 중국이 다시 크립토 시장의 개방 문을 여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일단 김단석 이사님, 이 홍콩에서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허용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되는 거 맞나요? 네, 일단은 뭐 6월이 돼봐야 알겠죠. 6월부터 이제 네, 하기로 한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지금 SEC에서 여기저기 막 찌르고 다니면서 약간 안 좋은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 시점이 좀 묘하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너무 좀 좋은 이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발을 하나라도 걸쳤다는 코인들이 일제히 막 들썩였어요. 그래서 홍콩 메타, 뭐 중국 메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러들 사이에서는 어떤 그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 발단이 이제 바로 홍콩의 코인 거래 허용이죠. 과거에는 이제 현재는 과거가 아니라 이제 100만 달러 네네. 이상 그리고 인구 상위 7%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어떤 투자자들만 이걸 이제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제 6월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 바습을 실제로 이제 부여를 하고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홍콩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고 네네. 일반인들도 이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야, 그러면 사실 홍콩이 문을 연다? 이게 중국 정부의 뭔가 암묵적인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중국도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네. 홍콩이 지금 정세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정책을 결정할 수는 그렇죠. 없다라고 네네.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12월에 중국 쪽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코인은 뭐 별로지만 NFT 네네. 관련해서는 굉장히 가능성을 보고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NFT 거래소를 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마 근데 이것을 그러면서 약간 코인은 굉장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중국이 거기서 선을 안 긋다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저희 차트에 선이 그려졌을 겁니다. 네, 붉은 선이 그려졌겠죠. 네. 그래서 일단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지금은 다 얘기해주긴 좀 조심스러워. 약간 이 정도의 톤인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아까 김남선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 일변도로 좀 가는 측면이 있고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이런데 중국이 연 거 아니야? 이러니까 또 들썩들썩 거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또 홍콩 당국이 약간 이게 초싹거리면서 또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뭐가 나왔냐면 6월 달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네네네. 하는 건 맞다. 맞다. 맞다 하고 그리고 이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열었을 때 우리가 상장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아주 간략한 조건을 얘기해 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업비트나 뭐 바이낸스에서 보일 수 있는 코인들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리 이제 인덱스 네네. 여기서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지수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코인들인데 2개 이상의 인덱스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발빠른 우리 그 암호화폐 친구들이 유명 트위터리언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요? 10개가 있습니다. 10개요? 10개가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그리고 솔라나, 한때 잘 나갔던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 그리고 아발란체 이렇게 10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요 중에 사실 이제 몇 개는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이드라인의 취지 자체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럴싸한 코인들 위주로 가겠다. 왜냐면 옛날에 중국 코인들이 엄청 그 춘추 전국시대처럼 진짜 몇백 개가 나와가지고 스캠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자기들이 이제 못 보겠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런 걸 좀 정해줬고 여기서 요 이제 트위터리안의 생각으로는 또 그리고 최근에 카이토라고 해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이에요. 네네. 프랑스에 있는 여기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픈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상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 5개가 있다. 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5개 정도인데 그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전해드렸고 어쨌든 열리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렸을 때 사실 그 파급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2017년, 18년에 한번 봤기 때문에 그때 뭐 그렇죠. 시장이 투더문 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시장을 열고 그다음에 뭐 좀 더 내키면 상태를 봐야죠. 좀 진흥해 볼까? 이런 얘기가 이제 시진핑 입에서 나오는 순간 또 이제 굵은 선이 저희 차트에 그려지게 되는 약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얼핏 말씀하셨다시피 그 SEC가 뭔가 규제의 고삐를 죄는 와중에 또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럼 이제 크립토 업계를 약간 선도하던 리더 그룹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실제로 뭐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중국이라는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리고 그러니까 넘버 2가 있어야 넘버 1이 긴장을 하잖아요. 네네. 이번에 오픈시도 긴장해서 한 것처럼 이제 충분히 어떤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건 좋은 거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아시아 허브가 되는 홍콩의 시장이 열린다는 것도 너무 좋은 건데 다만 이거를 보통 호재로 여길 때 중국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2021년에 뭐 9월 달에 다 나가 중국에서 맞아요. 했던 거 뭐 붓다빈 부처님 오신 날만 남으면 뭐 거의 하락을 하는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때 왜 그들이 비트코인을 금지했을까? 사실 그 배경은 어떤 외환이 반출되는 거를 긴장을 하고 금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이걸 연다는 거는 우리 자본이 가서 한번 휘젓고와가 아니라 외환을 수급을 하겠다. 라는 부분. 즉 중국에서는 이걸로 돈 벌겠다는 거지 우리 자본 가지고 한번 시장 키워보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긴장을 하면서 충분히 호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다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 세계 이후의 어떤 경제 그리고 이 파급력 그리고 어떤 디지털 위안화 들이 어떤 가상화폐에 들어온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 같고 뭐 홍콩 위안화와 홍콩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이게 진짜 어떤 다양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 엄청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고 그런다면은 아마 좀 뭐 1억 8천 예전 정고점쯤 됐을 때 멱살 잡고 이렇게 중국이 비트코인 끌어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시장이 이제 불장을 맞았을 때 크립토 시장이 이제 불장을 맞았을 때 이 주도하던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2017년 말 18년에 이렇게 시장이 막 떴을 때는 18년 초까지 떴을 때는 이 동아시아 개인들이 샀다. 물론 우리 한국 국민들도 이제 일조를 했었죠. 그러고 있다가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다가 21년부터 이렇게 막 오를 때는 미국의 기관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23년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24년 시장을 주도하는 건 이 중국의 기관 자금 혹은 중국의 개인 자금, 차이나 머니가 될까요? 차이나 머니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김남수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랑 완전히 생각이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잠깐만, 그러면 지금 10이 뭐지? ECNY. ECNY. 네, 예. 그게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안화 그건 이제 말하자면 중앙은행 이 발행한 화폐이고 CBDC이고 외환이나 다름없는 지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그걸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네. 근데 홍콩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럼 지금도 보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달러에 집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거 뭐에 어디에 쓰냐면 비트코인 살 때 씁니다. 네네네. 사기 편하니까 쓰는 네네네. 거거든요. 이게 외환이 아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다니기가 굉장히 쉽고 그래서 쓰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거래소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도 저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미국도 사실은 ECNI가 있잖아요. 이쪽에 이미 글로벌 정세가 다극화됐는데 중국에는 ECNI가 있어요. 네네. 이미 CBDC가 있는데 미국은 미국은 아직 없죠. 없잖아요. 네네네. 디지털 달러가. 그러니까 일단 뭘 비슷한 거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질서를 지금 만드는 중이지 제가 보기엔 이걸 아예 못 쓰는 방법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엄청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차이나 머니로 이제 쭉 가자를 외쳐도 되는 건가요? 차이나 머니도 들어오고 미국의 이제 월가에서도 네. 자금이 들어오면 예전에 저희가 다뤘지 않습니까? 뭐 EDXM이나 네네.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돈 자체는 뭐 국적을 막론하고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일단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호재고
이더리움을 이제 사실 증권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네네네네. 나머지 코인들에게는 좀 운명이 갈리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김노환 대표님은 그 비트코인은 어쨌든 호재 맞지만 이제 다른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운명이 갈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차이나 머니가 온다 그리고 홍콩 메타 뭐 중국 메타 이런 말이 돌면서 많이 올랐던 코인들을 보면 중국 개 코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코인들이에요. 이게 진짜 오르는 게 정말로 수혜가 있어서 정말 오르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펌핑에 불과했던 건가요? 그냥 일시적인 펌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메타 타고?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될 것 아, 같은데 네네. 다만 장기적으로 뭐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현물 ETF가 네.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음. 막연히 오른다고 지금 저는 지금 끝물 혹은 끝물이에요. 약간 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현재는 끝물이고 그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방송 많이 보시니까 안랩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철수 네. 그 대표가 이제 대선에 나오거나 네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안랩 주식이 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뭐 안랩에 굉장히 이득이 될 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테마. 네, 테마인 거거든요. 네네. 일종의 지금 중국 코인의 최근에 이제 급상승은 약간 그런 걸로 봐야 되고 이렇게 급상승한 것만 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언제든지 폭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자꾸 물어봐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연말 연초에 했던 비트코인 가격 전망, 이 홍콩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에 따라서 조금 상단을 높이시겠어요? 일단 이것 때문이 아니라 네네. 저는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 뭐죠? 마운트 곡스. 마운팅 곡스가 없어졌으니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더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그거 모르죠. 이제 일단 정고점은 넘을 가능성이 올해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네, 상당히 강세 전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님은 저는 뭐 홍콩이 열린다고 해도 중국은 올해는 들어올 명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중국은 내년 정도에 네네. 개입한다. 그래서 올해는 여전히 저는 원화로 7천만 원 정도. 네. 어쨌든 상당한 강세 전망을 하고 있어서요. 예, 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집니다. 홍콩 시장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개방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선 중국도 빨리 크립토 시장의 문을 여는 모습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크립토 투자들의 삶에 품격을 더하는 델리오 위클리 아카데미. 김단석 이사님, 이번 주 아카데미 주제는 뭔가요? 예, 한국경제TV와 델리오가 함께하는 가상자산 위클리 아카데미. 별도 신청 없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델리오 유튜브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토큰 증권으로 개막하는 가상자산 신세계를 투자자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예, 오늘도 크립토 업계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